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김동엽입니다. 예,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6부장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제가 여러분들 곁으로 온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7월 11일 금요일 맞아서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자, 9988로 예, 알아서 인사주고 계신 여러분, 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네, 자, 오늘 네, 저는 살짝 좀 사실은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초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약간 뭐라고 할까, 시장도 아까 3,200을 뭐 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게요. 그리드 위주 오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엊그저께 전략주로 말씀드린 보람이 있네요. 예. 며칠 전에 YG 플러스도 좋았고, 예. 자, 제가 오늘 어제 뭐 일부 아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 막 엄청 덥고 막 그런데도 저희 가족이 짧게라도 뭐 진짜 좀 잠깐 바깥 공기라도 좀 쐬고 오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따가 원래 장 끝날 때쯤 이제 출발해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일정을 좀 준비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미 강릉 가 있어. 마음은. 네. 자, 지금 판때기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굿모닝 작전 6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만에 외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바운더리를 벗어나 가지고 어쨌든 뭐 1박이라도 하고 올 만한 그런 미지의 세계로 또 갔다 오는 거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덕분인가요? 아까 3,200을 넘는 지수를 보면서 와, 오늘 축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게 잠깐이죠. 제가 그 지난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요? 그 외부 유튜브 사이트 가가지고 3,000 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사실 매일매일 생각은 바뀌지만 제가 3,000 넘으면 20포인트 오를 때마다 10%씩 줄여가지고 3,200쯤 되면 거의 갖고 있는 게 없게끔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이제 뭐 3,100을 막 쉽게 넘어가니까 저도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월말까지 급하게 올라가지고 한 3,400, 500 정도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원래가 제가 이제 가끔 비판하는 게 그런 거 있거든요. 목표가를 10만 원 주는 리포트가 나왔을 때 진짜 막 99,000원, 97,000원 이렇게 올라오면 또 그 쓴 사람들이 보통 11만 5천 원, 뭐 13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높이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애당초에 원래 목표가가 있었으면 그거대로 정리했으면 행복하게 매도하고 나왔을 법한데도 그거를 그때쯤 되면 대부분 이제 목표가를 올려가지고 전혀 이제 매도를 못하게 만드는, 결국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올린 목표가는 터치를 안 하고 그 어중간한 어디에선가 정점을 찍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 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못 팔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은 고점에서 꽤 못 팔았다 이런 결과물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어쨌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3,200까지 보고 200 왔으면 대부분 줄여가지고 없는 게 맞지, 이게 한 달 전쯤 가졌던 생각이었는데도 지금 보면은 참 또 생각이 바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게 로봇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0시 넘어가면서 완연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결국은 또 다시 리와인드 하는 느낌인데,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또 올라가요. 그죠? 메커스 올라가고 인포바인 올라가고
구국증권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아유 그냥 그 안에서 또 도돌이표처럼 움직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자료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네 지금부터 질문을 주세요. 질문 주십시오. 질문 주시고 저는 11시까지 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소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테니까요. 질문 많이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사실 뭐 그냥 원만하게 계속 뭐 좋으면 뭐 질문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질문들이 있으실 그럴 것들이 또 있으니까요. 예. 서슴없이 많이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저도 솔직히 오늘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능력자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능력자예요. 예. 자, 지금 알을 깨자라는 그림은 자주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비트코인 어저께 사상 최고가 흐름을 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 비트코인이 밤새 더 올라가지고 추가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을 띠는 것들이 있었고요. 비트맥스는 어제 기가 막히게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이 그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핀거는 어제 매매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500원 치기 해갖고 잘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실적이나 사이즈 대비해서 좀 안 간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완연하게 들고 있고요. 제가 오늘 놀란 거는 알리백하고 오가노이드라는 두 가지 섹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전략주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아까 대체거래소에서 무려 10%로 올라가는 거예요. 10%나 올라가길래 우와 아니 장 열리기 전에 훨씬 전에 7시 35분쯤 말씀드린 종목이 뭐 그렇게 치명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매력을 발산을 했는지 대체거래소에서 90만 주 거래되면서 이제 10%씩 올라가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한 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뭐 말은 똑바로 하는 게 맞겠죠. 애프터 마켓이 아니고 비포 마켓이죠. 애프터 마켓은 장 끝나고 하는 거고 비포 마켓이 지금 8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하는 거니까요. 애프터 마켓이 아니라 비포 마켓이다. 본장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애프터는 본장 끝나고 하는 3시 40분부터 8시까지 하는 게 애프터 마켓이고, 그죠? 자, 요런 얘기까지 오늘 뭐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얘기 드린 게 살짝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살짝이 아니라 사실 오늘 뭐 물론 뭐 좋으니까 세게 올라가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봐도 10%쯤 올라가는 애들 수두룩합니다. 제가 이 알리백이라고 하는 거에서 주제를 삼아서 뭐 대명에너지나 서진시스템, 두산퓨얼셀처럼 그냥 신재생하고 ESS 또 연료전지 이렇게 구분해서 종목을 해서 그렇지 오늘 사실 지금 올라가는 신재생류들 굉장히 좋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꽤 많거든요. 신재생 쪽 지금 태양광도 올라가고 뭐 풍력 쪽에서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알리백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저께 정책실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최우선. 그러니까 최우선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 강세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뭐 하나의 그냥 모멘텀이잖아요.
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한다 이걸로 많이 가는 거고, 자사주 소각한다 이거 가지고서 막 가는 거고, 알리백도 어쨌든 알리백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 곳 옆에다가 바로 산단을 만들어서 뭐 효율화를 꾀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결국은 이제 지방 살리기죠. 왜냐하면 공장이나 뭐 수요처는 다 수도권에 있는데 막상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전라도 같은 데나 뭐 해상풍력 이런 걸로 만드니까 결국은 원래는 개념상으로는 좀 충돌이 있는데, 에너지 고속도로라 그래서 그 만든 전기를 얼마나 이제 빨리, 그래서 이제 그 초고압 무슨 교류 직류 전선에 대한 뭐 테마도 있는 것처럼 얼마나 이제 수도권하고 그 만드는 데랑 빨리 연결을 해서 로스 없이 전력을 갖고 올 수 있느냐,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의 기본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나간 개념이죠. 그냥 생산시설을 그 발전 옆에다 갖다 붙이자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럼 전선을 좀 덜 쓰겠다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LS 마린 솔루션이 생각보다 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생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신정부의 그 새 정부의 조류는 뭐 한마디로 이제 ESG죠, ESG. 약간 이제 통칭해서 보면 ESG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죠, 환경. 예, 환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좀 주안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리백, 우리나라가 뭐 충분히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풍력과 태양광 근처에다가 산단을 만들어서 뭔가 좀 꾀하자. 그러니까 지방 뭐 활성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또 많은 그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되게 강세가 많아요. 지금 뭐 에코플라스틱부터 해서 이름 자체가, 그리고 아까 뭐 에코아이도 그렇고 뭐 그린케미칼 이런 것도 되게 세게 올라가던데, 이런 것도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얼마 전에 그 무슨 기념날, 그 비닐 안 쓰는 날 뭐 이런 날부터 시작했던 흐름인데, 탈플라스틱 그 로드맵이 뭐 연내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세림도 그렇고요, 강세 기조고, 또 KCTC, 그 북극 항로 지가올만 하면 또 나옵니다. 강세로 움직이는 것들. 오늘 삼육물산이 역시 그 탈플라스틱에는 가장 대장 역할 비슷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참 여럿 있는데, 시장은 지금 3,200을 훅 뚫어줬다가 뜨거워 뭐 이런 생각이에요. 3,200을 뚫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가빠지기,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주제로다가 마음이 가빠지는 시장, 너무 뜨겁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펄펄 끓는 냄비라든가 증시의 어떤 그 상황을 만지기가 너무 뜨거울 정도로 지금 달아오른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덥석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펄펄 끓어오르는데 내가 딱 잡았다. 어떤 분들은 뭐 무슨 머피의 법칙이니 셀리의 법칙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잡는 순간이 그냥 꼭지였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시장이 절대로 꼭지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뭐 중간 단계에서 우리 이번 주 내내 달렸으니까, 오늘 또 금요일이고, 아까 뭐 트럼프가 주말 좀 지나서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중대 발언을 한다고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또 공교롭게 좀 그거를 뭐 기점으로 해서라고 딱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게 뭔가 이제 우는 애가 있으면 뺨 맞을 일을 하나 뭐 만들어서 이것 때문이야라고 이제 누군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3,200이라고 그래서 아까 한 3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지금 코스피가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뭔가 설명을 해야 되겠고, 결국 뭐 트럼프 입이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이기 좋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고품격 증권 보이스 방송, 구문작전 6부장 김동엽입니다.
자, 투자 요새 같아서는 제가 어디에다가 오늘 글을 올렸는데 야 요즘 시장 같은 경우 태평성대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질문이 글쎄요. 예. 여러분들 그 2차전지 물어보시는 분 오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2차전지가 아까 나름대로 세던데 예. 오늘은 이제 없겠죠. 2차전지는 언제 바닥 치나요? 뭐 이런 거 예. 물어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예. 2차전지도 바닥은 이미 친 거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이 왜 없어? 예. 질문 좀 올려주세요. 예, 많이 올려주셔야지 제가 이따 11시 이후가 개면적지 않고 뭔가 좀 설명을 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지. 저는 어쨌든 11시 정도에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하니까요.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안내가 나가는 것처럼 종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 9시 때 초반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3%, 예, 삼성전자가 한 2%, 삼성전자는 예, 가격을 유지하는데 하이닉스가 이게 30만 원이라는 또 예, 가격을 넘었다가 좀 주춤하네요. 30만 원 위에서 30만 원만 넘으면 또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분들의 뭐 수급이 좀 쏠려서 그런지 약간 또 예, 방황하고 있는 예, 그림으로 좀 나오고 있네요. 예. 반도체 소부장 예, 언제나 반등할까요?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오늘 반등을 안 했어요? 요새 반등을 안 한 종목은 사실 어제도 뭐 2차전지 그래프로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뭐 전혀 안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 좀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 이런 개념인데 반등이 세게 올라오려면 결국은 뭐 예, 오늘 삼성전자 모양처럼 예, 뭐 삼성전자 주도해서 뭔가 쭉쭉 뽑아갈 때 그래도 관련해서 소부장들이 좀 더 예, 재밌고 강하게 올라가겠죠. 오늘도 일부 세게 올라가는 소부장들이 있어요. 근데 뭐 평균적으로 보면 속도감이나 이제 타격감이 그렇게 지금 뭐 탈 플라스틱이다. 아까 제가 오늘 그 기사 중엔 오늘 그 정부의 기조 중에 또 하나의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대북 아닙니까? 대북. 아까 그래서 대북 얘기 저희 방에서 아침에 좀 말씀드리면서 좀 세게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북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9시 초반부터 올라온 건 아니었는데요. 지금 좋은 사람들 이런 것도 올라오네요. 보니까 예, 대북은 어쨌든 트럼프도 개인적으로 뭐 김정은과의 친분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번 이제 새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그 문정부 때 기조를 거의 뭐 이어받아서 지금 진짜 박수 소리 그러니까 손뼉기 소리가 나지 않는 일방적인 구애인데 어떻게 됐든 예, 계속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포기 안 하고 계속 예,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가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어쨌든 정책적으로 꽤 이제 그 연속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야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질문 올려주신 거 이따 11시쯤에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좀 호재 악재라고 하는 건 새 정부의 정책인데 이제 상법 개정은 됐고 그거 이제 후속 모델이 뭐가 있느냐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쪽에다 갖다 놨었는데 상호관세 유예됐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만 이제 계속 오른다라는 건 오를수록 악재가 커지는 겁니다. 지수는 어쨌든 오를수록 악재죠. 예, 이걸 또 이해 못하시진 않겠지만 지수가 많이 오르는 것보다 악재는 없어요, 사실. 예,
내릴 일만 남은 거니까 그 궁극에 가서는 악재가 커지는 겁니다. 오를수록 뭐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물론 기분은 엄청나게 좋고 뭐 내 계좌가 좋아지는 거 맞긴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건 지수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야, 제가 전화는 뭐 물론 이 생방송 시간 중에는 안 받는 게 원칙인데 이게 번호를 떴는데 모르는 번호인데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온다 이렇게 지금 방금 뭐 뜨는 전화가 막 걸려왔는데 잠깐 멈칫하다가 뭐 마이크를 끄고서 받는 것도 되게 웃기고 그래서 안 받고 그냥 끊어졌는데 어떤 전화였을까?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글로벌 최고가 지금 유럽도 미국도 계속 신고가.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만 제일 좋아요 이럴 때가 제일 좋은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다 와 그러면은 다 매력이 포텐셜이 터지고 있으니까 돈이 그 안에서 그냥 맴맴인 거죠. 이게 훨씬 매력적이고 뭐 유불리가 있고 그래야지 더 유리하고 그런 쪽으로 돈이 갈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별 이동이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보면 조금 아쉽다 이럴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뭐 전 세계가 다 들끓고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뉴욕 시장 S&P 나스닥 뭐 신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4조 달러 확실히 굳혔고요. 거기다 오늘 뭐 테슬라도 한 4% 올라가죠. 그 로보택시 뭐 지역을 넓힌다 이런 재료로 해서 오늘 2차 전지 올라가는 뭐 가장 큰 이유는 그거겠죠. 테슬라가 4% 정도 올랐다. 이거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은 테슬라가 오늘 올라간 게 뭐 어디서 잘 팔렸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오스틴에서 시작한 거를 뭐 LA인가요? 그쪽으로 로보택시를 이제 곧 더 지경을 넓히겠다 이러면서 강세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랑 머스크랑 뭐 되게 대면한 것 같은데 요새는 별로 뉴스가 그쪽 사이를 갖고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의외로.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유럽 지수도 맨날 가니마니 하더니 결국 신고가 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까 3,200을 찍었으니 또 이따가 기사가 뭐 3,200을 넘지 않고 끝나더라도 장중 기준으로 뭐 4년 만에 3,200을 찍었다는 이분이 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될 것 같죠. 자,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3,180 어제 기준으로 이제 오늘 3,200을 살짝 넘었던 거고요. 자, 우리 코스피 K증시 시총도 3,000조를 넘었다. 근데 참 이게 대단하죠. 엔비디아 혼자가 5,500조입니다. 엔비디아 하나만. 우리 전체 다 2,500개 합쳐도 3,000조인데 이 정도로 볼륨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 올라가는 요인은 관세 연장 부분, 엔비디아 강세, 자사주 소강 이렇게 크게 보면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관세 연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달 말까지 시간이 있다. 이거. 근데 시간이 쫓긴다. 8월달 돼서 트럼프가 더 연장해주지 않는 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별로 없는 것과 시간을 벌었다. 이거 두 가지가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시간을 벌었다와 시간이 이제 별로 없다가 공존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정한 것처럼 마음이 가빠지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막 뭐 즐긴다 이런 개념보다도요 절박감이 막 들어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7월 말까지 승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제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7월 말까지 바짝 당기는 시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7월 말 지나면은 저는 솔직히 별로 장 아름답 이번에 뭐 오빠라고 하는 OBBBA라고 하는 그 하나의 아름답고 뭐 엄청난 법안이라는 그 제가 오빠라고 불러요 개인적으로. 네. 이 관리사무소 전화는 받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가 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와이프 차를 뒤에서 뭐가 이렇게 밀다가 뒤에 약간 터치가 됐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전화가 왔는데 아유, 예, 뭐 상처도 없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됐다 그러는 거지. 예. 자, 죄송합니다. 예, 그게 요새 저희 아파트가 뭐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막 2중, 3중으로 주차를 많이 하니까 막 사이드로 대놓은 것들 서로 밀고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자동차가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 아니 뭐 박아가지고 쑥 들어간 거 아닌 이상은 예, 그분 말씀대로 상처가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예. 야, 이 미트박스 올라가네? 어제도 미트박스 뭐 좋아졌다 말아졌다 이랬는데 오늘도 사실 뭐 미트박스 같은 건 사실 아침에 제가 K리포트로 소개도 드렸지만 원래 그냥 회사가 좋아져요. 그 육류 담보대출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소고기 원령 확대까지 얻으면 이제 보너스죠. 예, 제가 봐선 그냥 기본도 좋아지는 회사다 이렇게 관점을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지는 알겠는데 개별 종목 질문은 안 받고 안 하는 걸로 예, 우리는 의견 통일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물어봐봤자 뭔지는 알겠으나 예, 예, 대답은 안 드린다. 예. 시장은 뭐 다시 또 예, 획 하고서 돌았네요. 뭐 아까 뭐 마이너스 살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에요. 포모 현상 비슷하게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대기 자금이 엄청 많다고. 개인들이 지금 개인들은 제가 생각엔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면은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요. 개인들은 이제 예, 오르면 오른다고 사고 내리면 이게 웬일이야 사고. 개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 개인들이 아마 앞으로 쭉 보세요. 이제 날짜가 더 며칠 안 남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이 가빠진다고요. 마음이 급해져.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랑 저나 지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8월 달 돼서 관세가 만약 더 연장이 안 되고 그냥 매겨지면 지금보다 좋아지는 환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뭐 아무 상관없어. 뭐 전 세계가 다 올랐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냥 마치 팬데믹 초기에 전 세계가 뭐 물동량이 확 줄었다 아니면 이동이 없어가지고 뭐 전 세계가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올 때랑 전 유사한 개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전 세계가 관세를 저렇게 막 맞으면서까지 뭐 트레이드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냐? 그럴 준비들이 되어 있느냐? 뭐 어떤 다른 나라의 그 뭐 미국 소비자라고 하죠. 소비자들이 한 20-30% 비싸진 걸 갑자기 살 수 있을 거냐? 뭐 안 산다? 아니면 줄여서 아껴서 뭐 2달 쓸 거 3-4달 쓰면서 어떻게든 버틴다?
사실 의미는 없지만 결국은 사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약간의 스폰지 개념으로 해서 미리 뭐 지금 막 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다느니 뭐니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지금 유예 기간 끝나기 전에 확 일단 원하는 대로 보내고 재고 뭐 미리 쌓아놓고 이러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안 죽고 있는 것이지, 막상 8월부터 관세가 오른 정도에서 만약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8월달 이후는 제 생각엔 수출 데이터 급감이에요. 지금은 보편 관세 10%라도 맞아가면서라도 하는 게 더 나을 거겠죠. 왜냐하면 상호 관세가 하나도 안 맞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타협의 여지가 물론 있지만 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8월 달부터는 더 관세가 올라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리 7월 달 안에 뭐 땡겨갖고 사놓고 재고로 다 몇 달이고 버티자. 혹시 트럼프가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거면서 견디는 거 말고는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트레이드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바로 8월 뭐 10일까지 데이터부터 뭐 수출이 뻥 나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8월 한 중하순 정도부터 데이터들이 훨씬 아마 엽기적 효과 비슷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뭐 미래가 좀 긍정적으로 풀린다라는 개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유효 기한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가빠지는 거거든요. 빨리 요 안에 회 떠먹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거고, 종목들 움직임도 뭐 급하잖아요. 지금 종목들 와 과연 자사주 저 30-40% 있는 애들이라는 게 지금 일주일 사이에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애들이 여럿 나오고 있는데 진짜 저런 애들이 저 정도 가치 이상의 거기 있는 거냐? 인포바인 지금 20% 올랐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자사주 40% 이상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 그래서. 근데 저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뭐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처리가 돼도 아마 제 생각엔 1년에서 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유예기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뭐 1년 안에 팔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시된다고 보면 사실 그렇게 빨리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어저께는 말씀드렸죠. 분명히 누군가는 손을 먼저 들긴 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뭐 어떤 다른 방안이 없을까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좀 지연시킬 가능성도 높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이제 붐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데 과연 어느 쪽이 될 거냐는 사실 뭐 잘 감은 안 오는데 어쨌든 지금 뭐 자사주 많은 증권사, 자사주 많은 뭐 일반 회사, 자사주 많은 지주회사 뭐 이래가지고 오늘도 뭐 득달같이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 돋보이는 그림이고요. 움직임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200이라는 또 지수를 보니까요. 그 정도 올랐다가 뭐 보합까지 내려오는 거 지금 뭐 출렁출렁대는 그 백척간도의 시장에서는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장중 조정의 포인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들 수급이 눈을 그냥 부라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기만 하면 기다리는 거죠. 사갖고 그 다음에 어차피 7월 말까지 시간은 있고 내가 지금 대충 사도 더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 대기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수는 어떻게 되든 지금보다 높게 7월 말을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보통 30포인트씩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기조로 계속 뭐 진짜 뭐 계산하긴 너무 쉬운데 일주일에 100포인트씩 올라간다 이러면은 3,500 되는 거 아니에요. 7월 말에. 그 정도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뭐 8월 달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신고가가 낮다. 3,316을 넘어서 3,400도 넘더니 뭐 500까지 트라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진짜 그때 돼서 진짜 절정의 포모가 나오겠죠.
진짜 나만 주식 없어서 이거 뭐 정부에서 5천 보낸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제 생각에 시장의 포모가 진짜 나오는 건 3,316이 뚫어져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진짜로 아마 속도감 있는, 제가 2021년도 1월 달장하고 비슷하다고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때가 열흘 만에 한 400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때가 1월 초에 한 7, 8일 정도 만에 2,800에서 3,200 공교롭게 오늘 지수 비슷하게 3,200을 올렸다가 2,900까지 좀 내려왔다가 6월 달에 다시 3,300을 찍으면서 이제 뭐 거의 쌍봉 비슷하게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첫 통화가 자꾸 오지. 잠시만요. 이번에 첫 통화는 대출이었네요. 대출. 아니 대출을 왜 이렇게 해준다고 자꾸 전화가 오지? 막상 진행시켜 보려고 하면 잘 안 주는데 대출이 요새 아주 그냥 하루에 전화가 한 10대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냐.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7월 말까지는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그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는 약간 좀 쉬어가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죠. 뭐 트럼프가 도대체 뭔 얘기할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걸 굳이 월요일날 우리 장 끝나고 월요일 밤에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말 사이에 뭘 심사숙고를 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조명받는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얘기 뭘까에 대해서 2, 3일 동안 전 세계가 막 집중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할 거지? 막 이런 거. 참 대단한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가요? 지금 전화가 막 폭발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네요. 야, 이거 탈플라스틱 오늘 난리 났네. 그리고 뭐 그 이름 평소에는 잘 알지도 못했던 증권회사들 그냥 자사주 조금 있다 이거만 소문나면 그냥 막 올려버리고 지수가 지금 다시 2자릿수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흐름들이 다시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호간세는 어쨌든 이번에 방미 갔다 온 본부장 얘기가 7월 말쯤에 다시 한번 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아침 수익 플러스 시간에도 같은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만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난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탈출만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들이 완전히 설거지하러 들어오시는 찬스가 아직은 농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간 보고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국면이거든요. 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런 이제 예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주도주가 된 증권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한 달 사이에 증권지수가 25%가 올랐는데 자, 지금 봐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떨까? 이런 얘기들 하는 질문에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년 수익률이 190%가 나온 방산 ETF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또 왜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사 제목이 전부 독자들한테 질문을 해. 들어가도 될까? 되게 애매모호한 답을 대부분 붙여놓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형 뉴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예를 좀 보여드려요. 자,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될까? 하이닉스 이달만 22% 급등했는데 투자자들이 갑론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이 질문형 뉴스가 어제나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에요. 6월 18일 날 나온 겁니다. 근 한 달 전에 나온 거. 그때가 24만 원 정도 할 때였어요.
오늘 아까 30만 원 넘었죠. 예.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질문형 나올 때 보면 항상 좀 많이 올랐을 때 긴가민가 할 때 나오는데 뭐 제 답은 고민 좀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들어가도 되나라는 질문하는 기사 나오는 그 섹터나 종목들은 예, 고민 좀 그만하고 빨리 들어갔다 나와도 예, 조금이라도 드시고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마찬가지예요. 자, 이마트 같은 거 유통업 안 좋다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거는 무려 2월 말에 나온 기사예요. 7만 원대였습니다. 엊그저께 10만 원 찍었잖아요. 뭐 물론 되게 더뎌 보이지만 유통업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마트는 뭐 예, 살아났네요. 이렇게 예, 안 간 것 같아도 20몇 프로 그 사이에 올랐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시장 3,200까지 올라가니까 뭐 기사 제목들 어떻게 과열을 걱정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기사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시장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항상 오버를 해요. 오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훨씬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3,200까지 뭐 생각을 한 것도 대단하다 이럴 수 있는데 시장은 결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마지막 주인공들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외국인 기관이 뭐 입도 선매해가지고 올렸어. 얘네들은 천년만년 갖고 있으려고 올린 건 아니지. 적당히 더 비싸게 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거기다 대고 팔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 물론 어저께 일부 펀드 매니저 뭐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얘기했다는 대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수익이 제일 잘 나올 시장이야.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면 굳이 뭐 이번 짧은 상승에 나는 별로 그렇게 팔고 나오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단기를 뭘 노렸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장에 어쨌든 순서상으로 보면 개인들 꼬셔가지고 열심히 들어오게 만들어서 여기다 내가 팔고 나가겠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막 자신감 뿜뿜 심어주고 뭐 업종 가고 천하에 지금 박박 끼고 있는 이런 애들마저도 지금 이제 막 올라갑니다라고 뭐 막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판국이에요. 지금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까지 온 초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생각에 한 300여 포인트 막 날아가는 장이 7월 말 전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 2021년도 1월 11일 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100포인트가 초반에 올랐다가 정점을 찍고 그날 고점에서 150포인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0으로 끝났거든. 그날이 1월 11일 날. 그러고 나서 한 2, 3개월 쉬는 장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은 아직 뭐 플러스 100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00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시장 비슷한데 그게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7월 말이라는 시점이 제가 봐서는 만약 미국과의 협상이 뭔가 조금 뭐 타결의 기미가 있다고 하면서 어쨌든 15% 맞은 상호 관세가 낮아질 것 같아라는 게 아마 어떤 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 7월 말에 그냥 급상승 시켜버리면 야 우리 드디어 관세도 덜 맞게 생겼어. 약간 조삼모사죠. 없던 관세를 한 15나 20을 맞는 걸 절대 반거할 수가 없지만 25% 맞을 거였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5%든 뭐 7%든 깎았어. 이걸 가지고 시장이 또 굉장히 순간적으로 엄청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선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그림은 그것들을 어떤 무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심리가 그러니까 절정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어떤 거든 잘 들어가야지 뭐 못 들어가면 아무리 장이 올라도 이상하게 돼버리시는 게 맞는 거고 이번에 장이 900포인트가 올랐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뭐 4월달 기준으로 갖고 있던 포지션에 따라서는 뭐 어떤 분은 뭐 한 배쯤 오른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20-30%밖에 안 오른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한 자릿수도 있을 거고요. 예. 제가 2차 전지 어제 그제 이번 주 내내 다시 질문 받았는데 오늘 LNF 뭐 이런 것들 좀 세네요. 10%씩 올라가고 포스코 퓨처엠 7% 올라가고 이런 것들 보면 예, 제가 엊그저께 계속 2차 전지 바닥은 언젠가요? 이런 질문에 아니 바닥은 친 것 같은데 바닥권인 건 확실하고 이게 또 재밌냐 아니냐에 이제 게임만 남은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지금 2차 전지가 뭐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 무슨 재미로 다 매매할 영역은 아니죠. 처절하게 지금 힘들고 인내의 어떤 세월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한 3년 정도 지금 시간적인 퇴적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결코 쉽진 않은데 어쨌든 뭐 이것저것 돌다 보면 2차 전지 쪽이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안 갔다 또는 절대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빠졌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약간 마른 장작처럼 좀 타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돌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바이오가 그렇게 셌잖아요. 그 대형 바이오들 막 몇 조씩 하는 애들이 어제 뭐 리가캠 같은 거 막 17%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제 뭐 바로 그렇게 호재가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날아가잖아요. 오늘 제가 봐서는 뭐 뜬금없지만 이와 갖다 붙이면 테슬라가 4.7% 올랐어요. 뭐 미국의 알버말 그게 좀 올랐어요. 아니면 뭐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조금 더 회복됐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갖고서 지금 엄청나게 땡길 수 있는 건 그동안 이제 물량 공백도 있고요. 가격대가 워낙 많이 쳐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20-30% 올려도 사실 원래 위에서 물린 분들한테는 뭐 감흥이 없잖아요. 지금 LNF가 10% 올랐다고 아우 파는 가격이 임박했어 뭐 이렇게 지금 흥분하실 분들이 있나요? 그냥 저거 한 10번쯤 저렇게 올라도 될까 말까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법한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면 아직 미치지는 않은 시장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 판단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3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시간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4월 9일날 받았던 관세 이후 90일은 그래도 3개월의 넉넉한 기간 있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도 트럼프가 며칠 지나서 갑자기 관세 또 매긴다 그랬다가 또 금방 아니다 이러고서 물르긴 했는데 이게 3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7월 초 기준으로 해서 7월 뭐 4, 5일쯤 받아든 서한 기준으로 7월 말이니까 한 20여일 정도 되는데 한 3, 4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죠. 급해요. 이 7월 말 안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8월부터는 관세 부과가 만약 트럼프가 다시 한번 번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9월달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 역시도 저는 안 좋게 봅니다. 금리 인하를 어떤 이는 유동성의 증가 내지는 뭐 그런 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결국은 연준이 지금 그동안 버텼던 기준대로라고 하면 완연하게 경기가 꺾인다라는 신호가 아주 명확하지 않는 한은 안 내려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한두 번 정도 예상하면서 그 출발이 9월이다라고 보는 건 물론 어저께 밤새 실업수당 청구건수나 이런 것들이 뭐 줄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 준 게 맞냐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고 경기가 후퇴되고 이런 게 맞냐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요새 그 다른 기사 보면 왜 AI가 막 확산되면서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인원 줄이고 그런다잖아요. 몇만 명씩 줄이고 그런 거. 근데 나중에 결국 그게 조금 더 추가가 되게 되면 결국은 제가 봐도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아마 9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지금 이제 미국도 결국 4상 최고치니까 그냥 뭐 윈윈이다
야 지수도 올리고 그냥 투자한 사람들 자산도 늘어나면 이게 그냥 세상 없이 좋은 거지 뭘 다른 생각을 해.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올라가서 신고가를 냅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건 결국은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절정의 순간에서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았어 이럴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위아더 월드에다가 윈이는 아닌데 공교롭게 정말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 원래 여러분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슬슬슬슬 올라가면 모르죠. 아니면 이게 강물 같은 거라고 할까? 강물 같은 거 이렇게 흘러가는데 배가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에서 딱 폭포가 기다리고 있는 걸 뭐 도저히 알 수 없고 근처 가서나 이제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점으로 올라가서 뭐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여기서 내가 딱 꼭지를 맛봤어. 뭐 사진도 찍고 뭐 태극기도 흔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게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우리 지수가 사실 아무 걱정이 없으려면 올라가서 그냥 그 높은 지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뾰족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도로 반탄력이 나오죠. 제가 봐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 전개되는 건 맞지만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고 양봉이 커지고 각도가 커질수록 결국은 정점이라는 게 더 빨리 온다라는 거고 그 시점은 제가 봐서는 7월 말에서 뭐 조금 더 연장이 돼도 8월 초 요 정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핵심 주도주는 건 뭐냐? 가장 지금 핫한 섹터 거래량과 거래대금 신고가 새로운 유행이냐 구간이 명관이냐 선택과 집중이라고 제가 키워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제가 보아서는 지금 뭐 조선방산 원전도 얼마 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오늘 올라가는 면면을 보면 사실 이쪽 아닌가요? 코인이든 대북이든 AI 고속도로 뭐 중국 관련된 거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통신 뭐 제가 봐서 이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오늘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맨날 이거는 뭐 찌그러져는 아닙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딱 구분을 하자고 치면 3천 위에서 노는 애들은 따로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선방산 원전이 앞장서서 가는 그림은 아니다. 최소한 그렇게 보는 거죠. 다른 거 정책적인 우위가 있거나 우선순위에 드는 것들 비롯해서 지금 뭐 딱 봐도 결국은 자사주 소각 그거 아니면 북극항로 딱 지금 보이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것도 소재라고 하면 코스닥의 이제 신규주들 오늘 어저께 상장한 뉴키즈온 그저께 지금 사이닝 솔루션 뭐 뉴에나이 같은 거 7월달 요 언저리에 상장은 며칠 안 된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 강세도 뜬금없이 되게 강한데 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조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뭐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받쳐주면서 약간 숨 쉴 새를 잘 안 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 진짜 좀 와 이 정도까지 가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전개를 벌이고 있거든요. 시장이 진짜 좀 그야말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제가 지인들한테 요새 맨날 보내는 그 문구라고 할까? 톡을 쓸 때 이래요. 뭐 이전에 한번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야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앞으로 겪을 시장은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이번이 끝이 3,300일지 500일지 뭐 그거는 뭐 신도 모르고 신이야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어떤 포인트인데 이게 석 달 만에 한 900포인트 올라온 이런 시장은 아마 제가 주식하면서 쉽게 겪지 못하는 뭐 진짜 우리나라 뭐 남북관계 엄청난 개선이라든지 뭐 아무리 뚫어도 안 나오는 기름이 갑자기 뭐 동해안에서 나온다든지 뭐 엄청난 그런 나라의 경사가 일어나는 일 아니면은
정말 이거 힘들 것 같다. 이런 시장은 잘 안 나올 것 같고, 다행히도 우리가 2,900 밑으로 한참 밑으로 가서 북밸류보다도 훨씬 아래쪽으로 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평균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물론 뭐 10년, 20년 대개로 보면 나라가 거의 또 사이클상 뭐 되게 힘들어지는, 뭐 IMF 같은 게 오면 안 되겠지만 뭐 인구는 줄어드는데 성장 동력은 뭐 별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나중에 걱정하게 되면 또 상당히 안 좋은 장이 장기간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간 어떤 장 이후에나 이런 장 비슷한 게 또 은근히 기대가 될 뿐이지, 계속 지금 이게 3,000장 이런 장이면 여기서 정말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이거 지금은 올라가도 계속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이 대단한 장이라는 건 분명히 인제서야 완연하게 느껴지는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전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흐름이 이쪽에서 은근히 이쪽으로 좀 이전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스테이블 코인 뭐 하늘에서도 지금 깨꼬닥 해가지고 한강 프로젝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거다, 이렇게 약간 말 바꾸기 비슷한데, 이 양반이 왜 이렇게까지 비굴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비트코인도 때마침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고, 정부에서 상법 개정 이후에 자사주 뭐 의무소각 밀어붙인다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는 게 딱 이거 아닙니까? 지주사 중에 자사주 높은 많이 있는 애들, 증권사 중에 여기 뭐 아까 부국증권도 그랬고 신영 뭐 대신도 있습니다만, 증권사 중에 자사주 비중 높은 애들, 또 저 PBR 소비주 중에서 자사주 비중 높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어쨌든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뉴스가 사실 좀 안 먹혔는데,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사주 다음으로는 제가 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배당 많이 주는 또 최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 이런 것들이 또 조명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그다지 조명이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비칠 수도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구형 디램 값이 급등하고 있다. 3분기에 40% 오른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긍정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어제 이제 세게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주춤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2, 3일, 3, 4일 있으면 또 바이오의 시간이 또 온다고 봐야죠. 바이오도 소유주 맥락에서. 자, 그리고 오늘 아리백 관련해서 신재생 100%로 만든 전기로다가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들이 뭐 글로벌리하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뭐 전라도권이나 울산권 같은 데다가 알리백이 워낙 인프라가 그쪽에 많으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냥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논리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ESS, 또 뭐 수소 연료전지 이런 기업들의 관심들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적어도 어제 정책실장이 이번에 최우선 정책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도 뭐 그 연장선 상에서 12조 정도의 어떤 전선유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아까 대북 이슈도 올라갈 법한 게 남북 불가침이라든가 전쟁 불용이라든가 이런 거 법제화 검토한다고 하니까, 뭐 암묵적으로 사실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뭐 북한을 정상주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그냥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국가로 인정하고 국가 간에 그냥 침범 안 하기로 체결을 하자,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북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엊그저께 그 에르코스라는 종목 한번 매매를 재밌게 했었습니다만,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이름을 바꾼다고 하죠. 뭐 미래인구위원회인가 인구 미래 무슨 기획위원회인가 뭐 이렇게 바꿔서
인구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출산이죠. 결국은 그런 거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뉴키즈온이라고 엊그저께 상장한 저 아동복 중심의 기업, 쟤도 그렇고 아까 에르코스인가요? 그 유아식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저출산도 하나의 지금 뭐 스테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은 또 뭐 10%쯤 올라갔다가 한 자릿수로 그쳤다가 뭐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글쎄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약한 거 의외로 두산에너빌리티는 3% 마이너스가 나서 지금 시장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인포바잉처럼 자사주 많은 기업들 뭐 이런 것들, 또 증권주 일부, 또 매커스도 마찬가지죠. 자사주 많은 기업, 이런 것들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가격 뭐 어제 오늘 계속 신고가인데 내일이라고 안 오르겠냐? 우리기술투자도 계속 그 두나무 지분 7%급 있는 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강세를 띠고 있다. 자, 2차 전지도 모처럼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가 살짝 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없네? 질문이 없어요. 설명이 완벽하면 질문이 없기도 하죠. 그냥 듣는 걸로 다 해결됐어 이러면은 질문을 가끔 안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JYP도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온다고 하니까 한 6%급 상승이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 좋은 사람들도 센 편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쪽에서도 뭐 상장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된 그 뉴키즈온도 그렇고 에르코스도 나름대로 강세 띄고 있다. 이런 관점.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반기 주도주 업종 변화.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이렇게 바뀐다. 이미 바뀌고 있어요. 조선방산 원전보다는 상법 후속 얘기, 코인, 대북, AI, 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그리고 소외됐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순환매죠 지금. 뭐 2차 전지가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추세로 반전될 만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빠졌고 소외주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한 번씩 순환매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 LNF가 개별적으로 지금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닐 거예요. 뭐 다른 것들도 비슷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뭐 어떤 종목으로 한한령이라는 걸 기회 요인으로 잡고 싶으냐가 사실 더 궁금한데, 어떤 거를 한한령의 뭐 기회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그게 더 궁금한데, 한번 그거는 종목을 물어볼게. 제가 궁금한데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한한령 가지고 기회를 잡을 법한 종목이 도대체 뭐냐? 뭘 가지고 기회가 있을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뭐 대표적으로 이게 한한령의 뭐 해제를 가지고 올라간 주식도 아니겠지만, APR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3만 원 하던 애가 지금 16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한한령이 뭐 해제라고 얘기도 안 하지만 어쨌든 중국 쪽의 시장이 좀 더 열리면 얘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정도에서 올라가고 엄청나게 올라가도
글쎄요, 남아있는 그 잔여 수익이라고 할까? 이게 얼마나 될까 싶어요, 솔직히. 예. 하나도 안 올. 그러니까 APR이 여기쯤 하고 있을 때 한알령과 관련된 이슈가 뭐 어떻게 될까요? 이래갖고 하면은 많이 남았어요, 이럴 것 같은데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흔히 말해서 추가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룸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엔터는 남았죠. 이제 막 여름 그거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이거 전략주로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훨씬 더 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뭐 연기금이나 상호펀드 수급도 여전히 좋은 편이라 아직 남았다고 봐야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맹하니 올라갑니다 이게 아니라 이격도가 벌어지고 줄어드는 건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지금 이격도가 좀 커졌잖아요. 10,000원 넘으면서 마디 가격에서 약간 이제 주춤되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제가 봐선 YG 플러스는 그 블랙핑크의 다음 공연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네가 지금 31번의 공연이 지금 기획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향에서 2번 했고 이제 또 어디 한 일주일 단위로 아마 여름 뭐 늦가을 정도까지 해서 3개를 일주하는 건데 뭐 진짜 29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10군데 이상은 돌아다니는 건데 어쨌든 갈 때마다 엄청난 뭐 뉴스를 양산할 것 같은데 다음번 공연 임박이겠죠. 아마 주간 단위로 할지 뭐 어떻게 한 2주 단위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정에 맞춰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오늘 뭐 JYP도 그렇지만 뭐 YG도 그렇고요, YG 플러스도 그렇고 뭐 하이브는 또 내년에 그 BTS가 밝힌 대로 그런 월드 투어 같은 것들이 뭐 예정돼 있게 돼서 하게 되면 또 어마무시한 뭐 실적이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카지노 더 간다고 봐야죠. 근데 더 가지만 사실 이격도는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딴 거 없어요. 파라다이스 기준이면 그 5일선 깨지지 않으면 버티는데 깨지면 한 20-30% 조정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신 5일선 타고서 계속 가면은 굳이 버릴 필요는 없죠. 카지노가 요새 뭐 저도 롯데관광개발 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얘도 뭐 꾸역꾸역 어쨌든 신고가 랠리거든요. 계속 이거 기준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는 겁니다. 롯데관광개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고 원전 쪽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답답한 게 업황이 좋은 거랑 주가가 좋은 거랑 구분해서 꼭 아셔야 돼요. 업황은 앞으로도 방산이나 조선이나 계속 좋겠죠. 당분간 뭐 도크에 배가 꽉 차 있고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뭐 탱크가 계속 있고 이런 걸 뭐 누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현대로템 지난번에 9조짜리 계약하던 날 발표되던 날 제가 셀 의견 드려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지금 장이 더 올랐는데 현대로템이 신고가가 나나요? 안 나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현대중공업 뭐 내려온 다음에 안 올라가잖아요. 현대중공업이 뭐 후졌어요? 안 후졌는데 주가로는 지금 처져 있지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조선방산 원전이 생각보다 별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자꾸 업황에 기대가지고
주가가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달라요. 업황 좋아지기 전에 피크 치기 전에 이미 주가가 피크 웬만큼 쳤다고 보는 거고 좀 쉬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장의 돈들이 한정이 돼 있다. 어차피 많은 걸 다 살 수는 없다. 그러면 더 재밌는 게 있고 얘네들은 이미 일가를 이뤄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 애들인데 주가가 얼마나 더 재밌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100이 올랐다가 30이 빠지면 그 30 빠진 데 기준으로 10이 오르고 15가 오를 수는 있어도 100이 올랐다가 지금 30이 빠졌다가 다시 100이 올라가고 이런 그림으로는 잘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텐베거 종목들도 이미 나왔고 과거에 많은 업종들이 뭐 세상이 없이 좋아진다 이럴 때 대부분 대장주들이 텐베거 나오면 참 그림과도 같이 대부분 시세가 끝나곤 그랬거든요. 뭐 아주 특이한 것들 뭐 20배도 있고 그랬겠지만 텐베거란 사실 20버거 아니 100어는 얘기가 잘 없는 게 텐베거가 어떻게 보면 표준이랄까 기준이라는 거지. 한 10배 오르면 야, 이 업황이 그 정도만큼 시장에서 쓰임새를 받았어라고 할 만하다라는 거죠. 10배 올랐으면 난 여기서 그냥 하차하고 다른 데 가서 놀아도 되지 여기에서 뭐 추가 수익을 얼마나 올릴까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뭐 조선 수주 계속 들어오고 방산 수주 계속 받을 거 알죠. 아는데 주가가 미쳐서 올라간 피크는 바로 얼마 전에 대부분 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후속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 뭐 동향을 계속 보십시오. 얘네들이 진짜 붙어서 매매를 하는지 아니면 온통 좋다고 뉴스는 맨날 내면서 정작 알고 보면 수급으로 보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자고요. 여기 지금 기관이 3일째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3일째 팔아요. 물론 뭐 들어오면 올라요. 들어오른 날은 오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빠지는 날이 더 많았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보면. 그 흐름이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사면서 약간 헷갈리게도 만들지.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더 많이 팔아. 이거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4일 전에 30만 주 기관이 샀어. 근데 어저께 60만 주 팔았는데. 외국인 보세요.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샀어. 한 6, 7일 전에. 근데 3일 전에 160만 주 팔았는데. 지금 팔 때 더 많이 팔어. 살 때도 약간 흉내는 내는데 팔 때 더 많이 팔어. 그럼 이 주가가 가겠냐고요. 제가 지금 너무 뭐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그냥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부분들이 주가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데 업황은 계속 좋습니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련을 가지시면 어떻게 되느냐, 뭐 제2의 2차 전지처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극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재미없는 쪽에, 근데 뉴스는 맨날 좋은 뉴스만 나와. 그런 것들 가가지고 결국은 내가 개기게 되고 이런 희망 고문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봐서. 물론 뭐 제 생각과 다르게 어떤 또 파괴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섹터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3천까지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섹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선 진짜 한 10배쯤 올랐다 이런 애들이 없나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다 무조건 다 10배 오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일렉 같은 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물론 끝이 아닐 수도 있는데 52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8만 원 빠졌거든요. 근데 얘가 도대체 언제부터 오른 거냐에 대해서 물론 이견이 있겠는데
야, 이게 3년 전만 해도 19,000원, 2만 원 하더네요. 근데 지금 50만 원. 물론 뭐 실적이 그동안에 한 20 몇 배쯤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야, 이 정도 그래프 만든 애한테 뭘 더 기대하냐. 여기서 굳이 올려서 70만 원 가고 100만 원 간다고요? 그런 기대값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바닥에서 20배 올랐다. 얘한테 뭘 그렇게 기대를 하지? 이런 생각을 오히려 좀 상식적으로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든다. 예. 뭐 시장이란 데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뭐 바닥을 잡을 때도 굉장히 업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고,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그런 꼴이겠죠. 분명히 전기차 캐즘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겨울이 되면 또 생길지 모르겠는데, 전기차가 지금 뭐 그렇게 사는데 뭐 충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것도 아니고, 전기차 가격들도 이제 싼 차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허들이 좀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배터리가 안 팔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국이 너무 범람하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성능도 괜찮고, 우리는 또 되게 비싸게 원가를 들여서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서 팔아도 적자가 나고, 이게 괴로운 거지. 지금 사실 업황만 보면은 2차 전지라는 그 업황, 그리고 전기차라는 업황이 그렇게 후졌냐? 제가 봐서는 안 후졌어요. 예, 그렇게 후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안 팔리고 힘든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2차 전지가 언제 돌까요? 뭐 전기차는 언제 상황이 좋아질까요?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뜬모를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뭐 전기차가 안 팔려? 싸게 나와가지고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만 뭐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가 우위고, 애들 스케줄이 전부 다 30년 정도 되면 뭐 단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니고, 뭐 트럼프 자체가 전기차 의무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시장이 완전히 전기차로 그냥 100% 넘어가는 그림은 굉장히 지연이 된 상황이겠지만, 뭐 저는 지금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 되게 문외한이지만 다음번에 한번 사게 되면 전기차 사고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요새는 좀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안 돼서 뭐 이제 안 사는 거, 안 산다기보다는 이제 못 사는 거지만, 상황이 되면 사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실 전기차보다 사실 개인적으로 수소차 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온 그 넥소2 너무 이쁜 것 같던데, 한번 충전하면 한 700km도 간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요새 수소 이제 충전소도 한 200개 전국에 있다고 하니까 예전하고는 달라서 수소차 사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내연기관보다도.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참 괴로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막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왜 겨울에도 시냇물 그 꽝꽝 얼은데 밑에는 이제 물이 살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저변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이제 얼마나 도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데, 참 한숨이 먼저 나와서 죄송하지만, 이번 정부가 뭐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고 여러 거 부지런하게 하고 있으니 2차 전지도 분명히 뭐 전략 사업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려놓겠다, 이런 로드맵이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상 있다 보니까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얼마 전에 분명히 대통령이나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2차 전지 배터리도 우리나라 전략 뭐 산업으로 키운다, 이렇게 지원도 해준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게 뭐 해준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사인하고 돈이 풀려야 될 것처럼 우린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는 거죠. 지금 뭐 정책이 이리저리 정하다 보면 항상 우리 8월쯤인가 로드맵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한 200 몇십 개나 공약 사항이 있었는데
100개로 줄인대요. 100개로 줄여서 딱 할 수 있는 거 100개로 해서 제가 알기로 한 80여 개 공약과 지방 공약 한 20개 해가지고 100개를 아마 8월 중에, 그것도 지난달에 얘기가 나온 건데 진짜 그게 8월에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숫자상으로 제가 봐도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겠지.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뭐 쭉 줄을 세워보면 그럼 그런 한 자리 안에 드는 애 위주만 또 한마디로 조사버리면 되는 거죠. 다른데 막 60등, 70등 하는 거 말고, 예, 그래도 한 10등 안에 드는 애들 위주로 해서 잡아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제가 아까 통신주도 얘기 드린 게, 지금 여러분 통신주가 맛이 갔다고 생각들지만 엊그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RFICC가 이게 맛이 간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예. 이 그래프가, 예. 뭐 최근에 12,000원 하다가 지금 26,000원, 이 따블났어. 이 따블난 통신주, 예. 이걸 보고 이게 맛이 갔다고 이거 누가 얘기를 합니까? 예. 거기에 또 하나 KMW 이것도 있는데, 이 종목도 장기로 보면 진짜 맛이 간 것 같은데 일봉으로만 보면, 예, 요새 얘가 6,000원 하던 게 지금 14,000원, 얘도 더블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은 와 통신주 정말 더럽게 안 가고 지루하다 이러지만 일부 종목은 더블이 났는데 무슨 소리야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통신에서 뭔가 통신이 안 가요, 2차전지가 안 가요, 뭐 로봇이 안 가요 이런 애들 뭐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 면면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예, 움찔움찔하는 애들은 있단 말이죠. 예. 자, 시장이 뭐 좋아진다 그러다가, 예, 오늘은 주말장이고 또 트럼프의 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또 마이너스까지 지수가 밀렸네요. 예. 시장이 뭐 맨날만 올라갈 수야 있겠습니까? 오늘 아까 위아래, 그리고 이게 요일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금요일은 지금 통상적으로 안 좋은 요일이에요. 금요일장이 제가 8.15를 여러 번 나갔고 오늘은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못 나가지만 8.15 나가서 얘기할 때 금요일 저녁이 항상 괴로웠어요. 요새 몇 주간 시장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금요일이 늘 안 좋았어요. 근데 요일로 봤을 때 제일 좋았던 때는 언제다? 화요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쯤 보면은 아마 또 기가 막힌 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패턴과 요일 이런 거를 무시 못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금요일은 생각보다 별로였고 지금 제일 화끈했던 건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밀리면 이거 정말 이제 꼭지에서 뭐 난리 났나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선 오히려 뭐 트럼프가 글쎄 월요일 날 밤에 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 트럼프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새 보면은 뭐 되게 세게 얘기해도 굉장히 그 필터링을 해가지고 순화시켜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난 되게 세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원래 그러잖아. 미치광이 전략으로 해서 그렇게 소리 질렀다가 또 은근히 겁먹고 빼주고 뭐 감안해주고 이런 것들 많이들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많거든요 요새는. 자, 네. 저도 지금 숨가쁘게, 예, 얘기를 해왔는데 아직도 한 3, 4분 정도, 예, 말씀을 더 이어가야 되는 질문 좀 한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카메라 모듈은 제가 최근에 다른 거 없어. LG 이노텍만 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예,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이 그 휴머노이드에다가 눈 역할 하면서 뭐 단다며요. 다른 거 왜 봐? 예, LG 이노텍만 보시면 돼요. 저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다고 보고 LG 이노텍만 보시면 된다. 얘는 대형주지만 제가 봐서는 12만 원 정도 바닥 찍고 지금 15만 원대에 올라왔는데
어제 공교롭게 또 강한 상승이 좀 나오면서 거래량도 텄는데 카메라 모듈 쪽 뭐 이것저것 고민하시지 말고 다른 거보다도 차라리 이노텍이 낫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미국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되게 허접한 질문이죠. 예, 뜬구름 잡는 미국 관세가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예, 협상이 깨질지 잘 돼서 우리가 퍼져서 베트남처럼 46% 받을 걸 20% 받은 베트남처럼 우리 원래 지금 15%인데 보편관세 10은 어차피 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15를 저는 뭐 7, 8 정도로 낮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반으로 줄었어. 근데 상당히 뭔가 출혈을 해야 될 거예요.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무역 수지를 엄청 줄여야지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예, 무역 수지가 많이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무역 수지가 작년도 기준으로 한 7, 80조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줄어서 결국은 걔네들이 상호관세라는 게 뭡니까? 2분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니네들과 나랑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나라는 괴롭죠. 이런 얘기가 통용이 되게 되면. 아니 어떻게든 다 벌어가지고 계속 쟁여놔야 되는데 계속 그냥 이분하게 가자. 뭐 그 흑백요리사 유명 대사죠. 이분하다. 예. 그냥 너랑 나랑 주고받는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가자. 이렇게 가면 괴롭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번에 이렇게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하는 건데 물론 뭐 이 안에서 빈틈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다 뭐 100% 닿지도 않을 거고 일부는 분명히 룸이 있거나 공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상당히 사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는 게 이제 아킬레스 건 비슷한데요. 꽤 들어주지 않으면 상호관세가 절대 안 내려가겠죠. 예, 그러니까 꽤 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 우리가 보기에 뭐 저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상호관세 25% 맞고 그냥 8월부터 가자는 식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 뭐 옛날처럼 뭐 민주당은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인간적으로 아니면 뭐 우리는 한편이잖아 이걸 갖고 이 바이든 이기였으면 이렇게까지도 안 했겠지만 지금 제가 봐선 트럼프 쪽은 제가 보기엔 뭐 그냥 사적인 견해를 물어보신 거니까 뭐 얄짤이 없다는 거죠. 동맹이다 우방이다 이래서 뭐 봐주고 너네는 뭐 25였는데 그냥 좀 착하니까 15로다가 해줄게. 절대 이렇게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예.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더 분위기가 좋았던 일본에 대해서도 오히려 1% 관세를 올려가지고 서한을 보낸 거 보세요. 어쨌든 제가 봐선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꽤 뭔가 해주는 것처럼 진짜 보여지지 않으면 이 세율 낮추는 게 쉽지 않은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25% 맞으면 뭐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이러고서 말자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고민되는 산업과 섹터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코스닥의 한 가지 대안이 되겠죠. 그리고 7월달 이후에는 더 그런 게 아무거나 상장 안 시키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조류입니다. 지금 신용이 꽉 차 있고 신용 당장은 신규는 이제 없기도 하니까 똥차 물량 없다는 상황에서 보면 신규주들이 하나의 이제 조류나 유행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면 딱 보면 뭐 사이닉 솔루션, UNAI 부터 해서 아까 그 뉴키즈온 이런 애들도 그렇고 신규가 왠지 모르게 좀 더 땡기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구몬이 작전 6부 순서는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시장이 조금 좋았다가 또 마이너스도 나고 그러지만 900포인트 오르고 8포인트 빠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 그래도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조력을 할 테니까
이 시간 많이 좀 오셔가지고 들어주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작든 크든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 계속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이따가 이제 강릉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일 오는 일정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맞점하세요.